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SR이 낮다면 이렇게 해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대치동 리아쌤입니다. 자, 오늘은 어머님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좀 목이 많이 잠겨서 소리가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우리 아이 SR 점수는 그대로인데 정체가 되어 있는데 렉사일은 오르네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독해력이 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아이 영어 공부시키시면서 이게 맞는지, 또 SR은 정체됐는데 렉사일은 왜 오르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SR과 렉사일의 차이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SR은요, 아이의 독해력 능력을 평가하는 적응형 테스트입니다. 적응형 테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가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문제를 잘 풀었어. 그럼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근데 아이가 문제를 잘 못 풀었다. 그러면 조금 더 쉬운 문제로 대체돼서 나옵니다. 네, 맞아요.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고요. 적응형 테스트라는 것은 테스트의 문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문제를 이 문제도 내줬다가 저 문제도 내줬다가 하면서 아이의 수준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렉사일은 어떠냐면요. 읽는 텍스트의 난이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고정되어 있고요. 이 텍스트를 아이가 잘 읽어낼 수 있는가를 측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다루진 않겠지만 주니어 토플의 일부 문제들이 렉사일과 엇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AR은 무엇인가 하면 책을 읽고 난 후 이해도를 확인하는 퀴즈 기반의 독해 평가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SR은 일종의 아이의 체력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을 읽고 전체 문맥을 파악했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렉사일은 어떤 거냐면 등산의 코스 난이도와 비슷해요. 그래서 가파른 산길을 오를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조금 비유해 볼게요. 체력이 엄청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체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가파른 언덕을 잘 올라간다?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SR 점수가 높아졌다고 해서 렉사일 지수가 높은 글들을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긴 글을 읽고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거랑 어려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거랑이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별개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SR 점수가 정체됐는데 렉사일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독해력이 향상된 걸까요? 렉사일이 올라갔다는 거는요, 더 어려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는 합니다. 또 넌픽션의 글들을 지금 많이 접하고 있다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들을 좀 많이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일 수도 있죠. 그런데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가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SR 점수를 따로 보기도 해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문제는 진짜 잘 풀었어. 어려운 텍스트를 막 풀었어. 그래서 와, 이 친구가 이 글을 이해했겠거니 하고 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문제는 잘 풀어서 점수도 잘 나왔는데 글 자체를 설명하거나 이해가 좀 짧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들한테 문제풀이만 많이 시키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은 풀지만 글 자체를 이해하는 정도가 좀 낮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진짜 독해력이 느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어려운 문장을 좀 볼 줄 알게 된 건지 엄마로서 아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지가 계속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긴 글을 읽는 능력과 렉사일의 관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사일이 높은 아이가 긴 글을 더 잘 읽는 걸까요?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렉사일의 글은 보통 길고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렉사일이 높아지면 긴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은 올라간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긴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능력과는 별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렉사일 지수가 높은 글들을 막 읽는다고 해서 그 글을 다 이해했느냐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SR과 렉사일 점수를 보고 공부 방향 잡는 법 말씀드려 볼게요. SR이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긴 글로 가지 마시고 짧고 쉬운 글부터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즉, 글을 읽고 나서 요약을 해본다든가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SR이 낮다면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렇게 책을 한 권 읽었어요. Mr. Gumpy's Outing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한 줄로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네, 이거 내용이 뭐죠? 그렇죠. Mr. Gumpy가 아이들과 동물들을 하나하나 배에 태웁니다. 그런데 Mr. Gumpy가 말한 룰을 듣지 않아서 배가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죠. 요약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SR을 올리는 1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렉사일이 낮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더 다양한 어휘와 문장을 접하게 해주고 독서를 좀 확장해 줘야겠죠. 렉사일은 특성상 non-fiction 지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R과 렉사일 어떤 게 더 좋냐 이렇게 판단한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체크해 보시고 또 균형을 맞춰보고 하는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 설명드리지 못한 SR과 렉사일의 차이, 그리고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는 주니어 토플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인스타를 통해서 자료 나눔을 할 건데요. 제가 곧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를 띄울 테니까 다운 받으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해보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